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얼굴이 보이셨나요?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살, 희끗희끗 올라오는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피부의 탄력.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찾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과 작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갑니다. 그토록 시끄럽고 정신없던 집이 어느 날 조용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으면 텅 빈 의자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치던 그 소음이 그립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후배들이 선배님을 넘어 부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다가도 어느새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듣게 됩니다.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명함 없는 나는 누구인가?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승진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건강검진 결과와 부모님 병원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누구는 당뇨 판정을 받았고, 또 누구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는 이야기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살았지 뭐. 자식들이나 잘 키워놓고 건강하게 늙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시작은 무리야.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50 넘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50대에 접어들면 인생은 내리막길 뿐일까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기 베라.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단순히 야구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9회 말 2아웃, 점수는 뒤지고 있고 관중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해설자들도 이제 경기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합니다. 선수들도 지친 표정으로 다음 경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곤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연속 안타가 터지고 만루 홈런이 나오고 믿을 수 없는 반전이 펼쳐집니다. 경기장을 떠나던 관중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기 베라가 이 말을 한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 있던 뉴욕 매츠는 시즌 중반까지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언론은 매치를 조롱했고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요기 베라는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그해 매치는 기적적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9회 말 같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경기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후반전은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할 수 있는 진짜 경기입니다. 야구에서 9회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초반의 실수도 중반의 부진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때로는 이 마지막 기회가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20대의 패기도 30대의 야망도 40대의 분주함도 이제는 조금 가라앉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경험이라는 이름의 지혜, 실패를 통해 배운 인내,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기 베라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대 이후에 인생의 진짜 꽃을 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좌절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만약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기 베라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언뜻 들으면 말장난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50대의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한계를 정하십니까?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포기하십니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배트는 아직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투수가 공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스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의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이고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자,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요기 베라와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의 역전 드라마 속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요기 베라.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의 말들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25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로렌스 피터 베라. 아버지는 벽돌공이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5아이를 키웠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가진 것도 없는 이민자 가정의 아이.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고 8학년을 마치고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소년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되는 것. 동네 친구들과 빈터에서 공을 던지고 받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별로인 이민자 소년이 무슨 야구 선수가 되겠느냐고.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포수로서의 천재적인 감각. 야구에서 포수는 특별한 위치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앞을 보지만 포수만은 뒤에서 전체 경기를 바라봅니다. 투수의 공을 받으면서도 타자의 움직임을 읽고 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플레이를 예측해야 합니다. 베라는 이 포지션에서 타고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1946년 21살의 나이에 그는 뉴욕 양키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19년의 현역 생활 동안 그가 세운 기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드시리즈 10회 우승. 이것은 야구 역사상 누구도 깨지 못한 기록입니다. 올스타 게임 18회 선정.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상 3회 수상. 명예의 전당 헌액. 하지만 요기 베라를 전설로 만든 것은 이런 화려한 기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설은 은퇴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47살의 나이에 그는 뉴욕 매치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시즌은 최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월까지 매치는 리그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패가 이어졌고 팬들은 실망했으며
언론은 베라의 감독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선수로는 위대했지만 감독으로는 글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7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치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구단주는 요기 베라에게 압박을 가했고 코치진은 불안해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올 시즌은 포기하신 겁니까? 그때 요기 베라가 한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감독의 고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기 베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자. 어제의 패배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경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오늘뿐이야. 그리고 8월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치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9월이 되자 매치는 어느새 선두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치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꼴찌였던 팀이 말입니다. 언론은 이것을 매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기 베라의 철학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압도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 그는 평생 이런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베라가 남긴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의 삶의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You can observe a lot by watching.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칩니까? 50대가 된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관찰했습니까? 그 속에서 배움을 얻었습니까? 베라는 포수로서 경기 전체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수의 컨디션을 읽고 타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경기의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을 단순히 흘러간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수많은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실패들, 좌절들, 그리고 작은 성공들. 그 모든 것을 다시 관찰해 보십시오. When you come to a fork in the road, take it. 길이 갈림길에 나오면 길을 택해라. 이 말은 베라의 명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처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특히 50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취미 생활을 할 것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멈춰 섭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베라의 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냥 택해라.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어떤 길이 정답인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베라 자신도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될 것인가? 가족을 돕기 위해 다른 일을 할 것인가? 현역에서 은퇴할 것인가? 조금 더 버틸 것인가? 감독을 맡을 것인가?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즐길 것인가? 그는 매번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If you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you might wind up someplace else.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지도 모른다. 이 말도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50대가 된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별다른 목표 없이 그냥 건강하게 늙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키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 어디론가 도착하겠지만 그곳이 여러분이 원하던 곳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요기베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최고의 포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감독 시절에는 팀을 우승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올해 안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 받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The future ain't what it used to be.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니다. 이 말은 특히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50대가 되면 인생이 거의 정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고 사회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늙으면 물러나야지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50대의 신체 능력은 과거의 40대와 비슷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중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50대, 60대도 흔합니다. 미래는 더 이상 예전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의 50대는 이전 세대의 50대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like DJ Bull over egg AIN. 마치 데자뷰를 또 경험하는 것 같다. 요기베라의 말 중에서 가장 말장난처럼 들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50대가 되어 겪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20대에도 느꼈던 감정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 30대에도 있었던 경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40대에도 겪었던 감정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순간들을 헤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성장했습니다. 요기베라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마지막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었습니다. 89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야구를 사랑했고 경기를 관찰했고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구 선수들, 팬들, 그리고 그가 평생 영향을 준 사람들. 그들이 추모하는 것은 단순히 위대한 야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몸소 보여준 한 인간이었습니다. 베라의 아들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야구 선수로서보다 인간으로서 더 위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기베라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화려한 우승 기록이 아닙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한 경기는 계속된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경기의 중요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이닝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타석에 설 기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배트를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라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공은 날아오고 있어. 그러니 배트를 들어. 그는 완벽한 준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1973년에 매츠 선수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즌 내내 부진했고 실력도 다른 팀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지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충분히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요기 베라는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서 시작해서 야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읽고 싶었던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9회 말 역전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요기 베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과거도 핑계가 될 수 없다.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요기 베라의 철학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망설였고 포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할랜드 샌더스 대령입니다. 여러분, KFC를 아시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 흰 수염에 흰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얼굴이 상징인 그 회사. 그 할아버지가 바로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KFC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5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그 전까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샌더스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농장 일꾼, 전차 차장, 보험 세일즈맨, 주유소 직원. 그는 평생 동안 수십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켄터키의 작은 주유소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프라이드 치킨이 지역에서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좀 자리를 잡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고속도로는 그의 식당을 지나쳐 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끊겼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그는 식당을 팔아야 했고 남은 것은 월 $105의 연금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65살에 뭘 더 하겠어. 조용히 연금이나 받으며 살아야지. 하지만 샌더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킨 레시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맛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낡은 차에 압력솥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5세 노인이 식당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 레시피로 치킨을 만들어 보세요. 팔리는 만큼 로열티를 주시면 됩니다. 식당 주인들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레시피가 있다고.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는 1009번 거절당했습니다. 1000번이 넘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65세의 노인이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10번째 식당에서 드디어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의 치킨은 대박이 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둘씩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6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74세에 그는 회사를 $200만 팔았습니다. 1964년에 $200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KFC의 상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줄 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은 65년이 걸렸다. 그의 진짜 성공은 65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이라면 샌더스가 사업을 시작하기 15년 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레이 크록입니다. 맥도날드를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체인. 그런데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맥도날드를 인수한 나이가 52세였습니다. 52세까지 그는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뇨병과 관절염으로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그의 밀크쉐이크 기계를 여러 대 주문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크록은 직접 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작은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크록은 그 가게의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맛도 일정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52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금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당뇨병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 햄버거 장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크록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52세, 건강도 좋지 않고 저축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는 맥도날드 형제와 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맹점을 모으는 것도 어려웠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6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는 여전히 빚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맥도날드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록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맥도날드를 빠르게 확장시켰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맥도날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성공한 패스트푸드 체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이 크록은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맥도날드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만든 맥도날드는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끈기와 결단력이다. 나이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52세에 시작해서 81세까지 그는 인생의 후반부 30년을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영하 작가를 아십니까? 그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가 첫 장편 소설을 출간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진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40대 후반이 되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가 적기였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박완서 작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40세에 첫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한국전쟁의 경험, 가난한 시절의 기억, 주부로 살아온 일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소설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70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요즘은 50대 이후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막내 할머니를 아십니까? 7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100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을 깨부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수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로 성공했지만 60대가 되어서 수민의 반찬을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특별한 요리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었을 뿐입니다. 레이 크록은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아이템을 보는 눈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뇌의 가소성은 평생 지속됩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뇌는 계속 변화합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의 뇌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패턴 인식 능력, 감정 조절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향상됩니다. 20대에 비해 순발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통찰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50대의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20대의 도전은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으니까요. 30대의 도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40대의 도전도 망설여집니다. 커리어를 쌓아온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장했거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그것대로 좋고 실패해도 그 자체가 경험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만족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비율이 현저히 낮고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50대 이후의 도전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행복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이 설렘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이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미뤄둔 것이 무엇인가? 요리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싶으셨나요? 오늘 첫 문장을 써보십시오. 사업을 하고 싶으셨나요? 작은 것부터 계획해 보십시오. 여행을 하고 싶으셨나요?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할랜드 샌더스도 완벽한 사업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차에 압력솥을 싣고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레이 크록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햄버거 가게를 발견하고 가능성을 봤을 뿐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은 날이니까요. 5년 후에 시작할 것인가요? 그때는 5년 더 나이를 먹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에 시작할 것인가요? 그때는 그때 시작할 거라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의 말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기 베라의 철학을 배웠고 실제로 5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늦지 않았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전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과 뇌과학이 증명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상실을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5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때로는 직장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고 부모님을 보내고 오랜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이런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슬픔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별일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하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거치는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많은 분들이 부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젊은이들과 똑같아.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분노 단계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젊은이들은 모든 기회를 가지는데 나는 왜 이래? 이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협상 단계가 옵니다. 건강만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울도 찾아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 우울함도 느끼십시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이 옵니다. 그래, 나는 나이가 들었어. 젊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해. 이 수용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지나간 젊음을 애도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슬퍼한 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제 나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야. 상실은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젊음을 잃었지만 젊음의 고민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직장의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50대가 되면 비교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가능성, 미래. 동년배 친구들을 보면 초조합니다. 저 친구는 성공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SNS를 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상향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은 50대에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나는, 저 사람은 50대에도 건강한데 나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업에 성공한 그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건강한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50년은 그 누구의 50년과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 기쁨, 배움, 성장. 이 모든 것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나보다 나아졌는가? 10년 전에 나보다 성숙해졌는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했는가?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대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만큼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30대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만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40대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만큼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버전의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1%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2시간씩 운동할 거야.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당장 사업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1%의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1%씩만 나아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 철학 중에 카이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작은 변화의 축적.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진 사람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고 싶다면 매일 10페이지만 읽으십시오. 한 달이면 300페이지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매일 10분만 걷기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자연스럽게 20분, 30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매일 단어 5개만 외우십시오. 1년이면 1825개의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매일 스케치 하나만 하십시오. 1년이면 365개의 그림이 쌓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2시간 운동하고 3일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씩 1년 내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거 재미있는데? 이 자신감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실패를 재해석하는 법입니다. 50대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젊을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 거야. 하지만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실패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시험의 실패. 그 실패들이 여러분을 파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떤 길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충분히 실패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에서 실패가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수많은 실패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실패는 나를 죽이지 못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5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요기 베라가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들은 마음챙김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0대, 60대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챙김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의 향을 진정으로 맡아보십시오.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따뜻한 컵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을 의식해 보십시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평화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일상의 소음 속에서 이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6번째, 50대 이상만이 아는 강점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체력이 떨어졌다, 기억력이 나빠졌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 하지만 강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20대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5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상황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입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쌓은 인맥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동창, 동료, 이웃, 친구들. 이들은 모두 여러분의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네트워크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셋째,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충동적인 반응은 줄어들고 이성적인 판단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대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면 폭발하고 슬프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50대는 감정을 다룰 줄 압니다. 화가 나도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고 슬퍼도 그 슬픔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넷째, 본질을 보는 눈입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남의 시선, 유행, 허세. 하지만 50대가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압니다. 건강, 관계, 의미 있는 일. 이 본질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내심입니다. 젊은이들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당장 성공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를 쌓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실력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상실을 받아들이고 비교를 멈추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실패를 배움으로 보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역전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기 베라의 1973년 매치처럼 여러분도 9회 말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나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여러분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한 사람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50대 이후에 꽃을 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2아웃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는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중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하고 해설자들은 이제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한 타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수할 기회도 다음을 기약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9회 말 2아웃의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지금 날아오는 공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더 이상 연습 경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경기입니다. 과거를 후회할 시간도 미래를 걱정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많은 예시를 들어도 결국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할랜드 샌더스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기 베라의 철학을 배워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변화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계획을 세워봐야겠어. 연말에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자. 아닙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오면 그날은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러분은 또 내일을 기약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난 직후 무언가 하나를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주문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에 대해 검색해 보십시오.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일기장을 펼치고 첫 문장을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을 아시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이 여러분을 밀어줄 것입니다. 첫날 10분 걷는 것이 어려웠지만 일주일 후에는 10분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첫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 달 후에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페이지를 쓰는 것이 막막했지만 석 달 후에는 원고 뭉치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주변의 시선도 때로는 차갑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마 여러 번 실패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요기 베라의 말을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10번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1009번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의미를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설렘.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의미 있었어 하는 만족감.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배우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확인입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많은 것을 해냈잖아. 이런 확인, 이런 격려, 이런 응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도전이 두렵더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을 해냈으니까요. 요기 베라는 2015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기 베라는 야구를 통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쳤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회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9의 말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그리고 이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은 날이고 모레는 이틀 더 늙은 날입니다. 그러니 가장 젊은 오늘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시작하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떻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할 수 있어. 이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만의 역전 드라마가, 여러분만의 9의 말 기적이,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용기.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9의 말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이야기로 여러분 응원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의 9의 말이 가장 아름다운 이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